날마다 출근 후에 약 20분간 사무실 주변을 산책합니다. 걸을 때마다 각양각색의 나무를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에 새삼 감사함을 느낍니다.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이로움 외에도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나무 터널을 만들어 주어 햇빛을 막아주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 그 안으로 걸으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이파리는 푹신한 융단을 만들어 줍니다. 아스팔트만 걷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은 각양각색의 나무를 만날 수 있답니다. 소나무, 잣나무, 메타세콰이아, 배롱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편백, 화백, 측백나무, 옥백합나무, 수양버들, 은행나무, 벚나무, 향나무, 전나무, 산딸나무, 꽝꽝나무, 명자나무, 박태기나무 등 영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나무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소나무라고 생각하는 나무들이 솔잎의 개수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을요. 솔잎이 2개면 조선 소나무이고 3개면 백송, 리기다 소나무, 5개면 잣나무입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이름만 들어서는 원산지가 일본일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름과 달리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해방 후 야산에 많이 심겨진 리기다 소나무는 줄기가 곱게 자라며 줄기에서 잎이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송은 다양한 외래 소나무가 도입되어 공원 등에 심겨져 있는데 600여 년 전 중국에서 들어온 소나무입니다. 많은 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나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로 전국 산야에 자라는 상록침렵수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소나무의 꽃가루로 다식을 만들고 솔잎과 어린 소나무 가지의 부드러운 속껍질인 송기를 식용하였으며 솔방울로 술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송진을 연료로 사용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을 쥐고 솔가지를 달아 나쁜 기운을 막는 일에도 쓰이는 것을 보면 소나무는 정말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강도가 강하여 목재로 널리 쓰일 만큼 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는 아낌없는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다방면으로 소나무를 이용해 왔는데요. 소나무의 목재는 기둥, 석가래, 대들보 등의 궁궐이나 절을 짓는 건축재로, 유해를 담는 관재로, 또 선박을 제조하는 데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오래된 유적지나 사찰, 궁궐들이나 건축물을 보면 소나무를 기초로 지은 것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소나무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특히 향이 나는 나무인데요. 그 향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잡냄새까지 잡아낼 정도로 좋습니다. 강도가 높고 균일한 소나무는 갈라짐과 틀어짐, 수축 등의 변형이 다른 나무에 비해 적고 물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 질긴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은 건축뿐 아니라 가구에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원목 가구는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려 만들기 때문에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는 좋은 가구입니다. 내추럴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원목 가구는 특히 최근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분위기 있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원목 가구를 사용한 인테리어를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나무에 직접 앉아보고 커피를 마시거나 쉬면서 직접 나무에 살이 닿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죠. 나무의 결을 만지고 나무의 질감을 만지면서 느끼는 사람의 감정은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이 진짜임을 알게 해줍니다. 원목 가구는 이처럼 자연 친화적이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 친화적이란 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단순히 자연에 가까운 것이 아닌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 가구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되는 소식을 듣곤 하는데 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빨리 그리고 많이 또 쉽게 관리하고 만들기 위해서 만든 화학물질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원목은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원목은 주위 환경의 습도와 수분의 양에 따라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때문에 집안의 수분의 양을 조절합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흡수 팽창을, 낮을 때는 방출과 수축을 하며 습도를 맞추는데 이로 인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생활에 보기만 좋은 인테리어 용도가 아닌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나무,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가구업계에서 원목 가구는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용 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브랜드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가구는 MDF 혹은 PB라 불리는 보드판으로 만들어진 가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가공하고 자르다 보면 톱밥이나 나무 조각 부스러기들이 생깁니다. 이런 나무 부스러기에 접착제를 버무려 필름을 입혀 만든 것이 MDF입니다. 흔히 우리가 합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원목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이 쉽고 부품처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겉이 매끄럽고 필름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여러 나무 무늬를 입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쉽지만 이런 톱밥으로 만든 보드는 습기와 물에 매우 약하고 흡수하면 부풀게 되며 다시 마르더라도 강도가 떨어지며 형태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또 원목에 비해 내구성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지속적으로 하중을 받는 가구의 경우 같은 두께의 원목에 비해 잘 휘어지고 잘 부서지는 편입니다. 흡습성이 높기 때문에 수성 페인트를 쓰면 그대로 페인트를 흡수하고 많은 양을 사용하면 물을 먹은 것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MDF 재질 가구는 원목 가구와는 다르게 오래 쓰기 힘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 과정에서 접착제가 듬뿍 들어가는데 여기서 유해 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됩니다. 이로 인해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피부 질환은 물론이고 호흡기 질환과 궁극적으로 암의 위험에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의 양을 측정하여 등급을 나누어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E2, E1, E0, SE0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SE0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 안전한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합판 등 목재 성형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목재 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내용의 경우 E1 등급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MDF를 훨씬 강력하게 규제해서 국내 E0 등급 정도에 대응되는 유럽 E1 등급이 최저 기준이었고 독일은 국내 SE0 등급 정도가 아니면 실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선진국의 기준은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이 여러 번 개정되어 개선이 되었지만 선진국과는 수십 년의 격차가 있는 것이며 유럽의 실내 사용 기준이 훨씬 높은 수준인 것을 보면 MDF 가구를 사용함에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가구 시장에서는 원목을 사용하더라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거나 뒤틀림 방지를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기 위해 페인트나 코팅제를 사용합니다. MDF가 아닌 원목이라도 이런 페인트나 코팅제를 사용하면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 성분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가로 판매되는 가구를 OEM 방식으로 제작하는 동남아나 베트남, 중국의 경우 도색에 필요한 페인트와 코팅제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떤 등급의 것이 사용되었는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비양심적인 일부 업체의 경우 페인트 등급을 밝히지 않고 마치 안전한 가구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유해물질이 가득한 가구를 내가 생활하고 잠을 자는 공간에 두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자연의 것 그대로 사용하는 원목 가구의 경우 오랜 세월 그랬던 것처럼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여 만들거나 최소한의 코팅제를 사용한 가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가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가구가 아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또 그대로 자연에 돌려주는 일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고 자연을 지키는 일입니다.